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대학교 기숙사, 건축된 지 수십 년 된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신입생 때부터 졸업반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생활했지만 기숙사에는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세탁실은 평소에도 잘 사용되지 않던 곳이었다. 누군가는 세탁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을 내밀게 전했다. 침대에 누워있던 어느 밤, 영문학과 2학년인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공포 이야기를 나누다 우연히 그 소문을 들었다. 호기심 많은 민수는 그날 밤 혼자 세탁실로 내려가 보기로 결심했다. 세탁실은 어둡고 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래된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세탁기와 건조기들이 줄지어 있는 공간을 비췄다. 민수는 긴장한 채 주위를 살폈다. 그때 뒤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민수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그 순간 세탁기 중 하나가 천천히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찰랑찰랑 물이 채워지는 소리가 기묘하게 울려 퍼졌다. 분명히 전원을 켜지지 않았는데 마치 누군가 안 보이게 세탁기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겁이 나서 도망치려다 낡은 의자 위에 놓인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기장에는 수십 년 전 이 기숙사에 살았던 학생의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혜진이었다. 혜진은 외로운 유학생으로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고는 혼자였다는 내용이 가득했다. 더 읽어나가면서 민수는 혜진이 점점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보았다. 마지막 몇 페이지는 특히 충격적이었다. 혜진은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었고 세탁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었다.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때 갑자기 세탁기에서 기괴한 소리가 났고 뚜껑이 벌컥 열렸다. 물속에서 긴 머리카락이 흘러나오며 자신을 향해 닿으려는 듯 움직였다. 그 머리카락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얼굴이 나타났고 민수는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급히 세탁실을 빠져나온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기숙사 사감에게 이 일을 알렸으나 사감은 그저 낡은 건물에서 생기는 오작동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민수는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철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기숙사를 피해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친구들을 설득해 함께 세탁실에 가보기로 했다. 친구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민수의 간곡한 부탁에 무디겨 따라갔다. 다 같이 세탁실로 내려가자 같은 음산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번엔 누구도 세탁기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아무런 이상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은 민수를 놀리기 시작했고 그때 혜진의 일기장이 종이 울리듯 땅에 떨어졌다. 민수가 그 일기장을 주워 들려는 순간 세탁기에서 다시 한번 기묘한 소리가 났고 내부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모두가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세탁기의 물속에서 손이 뻗어나와 일기장을 가리켰다. 바로 뒤이어 일기장에 적혀 있던 마지막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나다. 날 기억해줘. 그 이후 민수와 친구들은 세탁실에 다시는 가지 않았고 소문은 더욱 기괴하게 퍼져나갔다. 기숙사에 들리는 이상한 소리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기타 소리,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는 누구의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후로 매년 환절기마다 세탁기 하나가 갑자기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학생들에게 기숙사에 전통처럼 전해지는 말이 있다. 빨래는 낮에만 하라.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순전히 상상에 기반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나는 기말고사도 끝난 뒤로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학교도 끝난 터라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다. 우리는 인적이 드문 시골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을 빌려서 2박 3일 동안 머무르기로 했다. 출발 당일 맑았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한옥은 오래된 기와집으로 외관에서부터 옛날 이야기가 흘러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함께 온 친구들은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좋다며 웃었지만 나는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어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안정을 찾으려 했다. 첫날 밤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모두 피곤했는지 저녁을 먹고 나서 각자 방에 들어가 자리에 누웠다.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알 수 없는 기운에 눈이 떠졌다. 어두운 천장이 보였고 방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 보니 누군가 천천히 방문 근처를 서성이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소름이 돋았지만 나는 친구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이불을 덮고 잠들려 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어난 우리는 시골 마을을 둘러보고 근처 산책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낮에 본 마을은 평화로웠고 주민들도 친절했지만 간간히 우리를 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경계심이 담겨있는 듯했다. 특히 한 할머니가 우리 숙소를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둘째 날 밤 또다시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누군가 가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며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마치 소리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혹시 친구 중 하나가 장난치는 것 아닌가 의심하며 옆방으로 갔지만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다. 다시 돌아와 잠을 청했지만 곧 발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방을 나와 거실로 갔다. 그런데 거실 한복판에 놓인 옛날 양식의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과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지금은 생기 넘치던 마을의 예전 모습이 담겨 있었고 편지는 그 마을에 관한 슬픈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내용은 50여 년 전 마을에 큰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이었다. 호기심에 다른 친구들을 깨웠고 우리는 상자 내용을 함께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거실 불이 깜빡거리며 우르르 꺼졌다. 동시에 상자에서 묵직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는 그 순간 갑자기 창문 바깥에서 거친 바람이 불어닥쳤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봐도 나무나 나뭇잎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망설이다가 그 상자를 다시 덮었고 긴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민 중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 상자는 열리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 그리고는 상자에 담긴 이야기들을 조용히 들려주며 그 상자가 어떻게 그 집에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우리는 빨리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 내내 기묘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헛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작별 인사를 하던 순간 마치 우리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슬픈 얼굴에 한 여인이 보였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마을을 다시 찾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날 밤 한옥에서 느꼈던 기묘한 경험들이 다시 떠올라 서로 소름이 돋곤 한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나는 상자가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지가 문득 궁금해진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중 하나는 방탈출 카페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방탈출 카페를 방문하는 무리의 친구들이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정교한 소설처럼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여름방학의 한가운데 4명의 친구들은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새로 생긴 방탈출 카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탈출 카페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가 활동 중 하나였고 이들은 이전에도 여러 번 다른 곳에서 모험을 경험했던 터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방문한 카페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심리 공포 테마로 꾸며진 이곳은 실제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들은 그런 소문을 반신반의하며 오히려 더 큰 스릴을 기대하며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독특한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낡은 저택을 모방한 듯 보였고 내부에는 어두운 복도와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아주 친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기대감 속에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 방은 오래된 저택에 서재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촛불같이 흔들리는 조명을 비롯해 방 한 구석에는 낡은 피아노와 먼지 쌓인 책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이 닫히고
퀘스트가 시작되자마자 조용히 긴장감을 즐겼습니다. 초반의 퍼즐들은 어렵지 않게 풀어냈고 서로의 호흡도 척척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더니 갑자기 피아노 건반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소리가 방 탈출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레 다음 힌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힌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건반 소리는 점점 더 빈번해졌고 마치 누군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친구들 중 한 명이 장난 반 진담 반으로 피아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아노 덮개가 천천히 열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건반을 누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로 투명한 손처럼 보였고 친구들은 얼어붙은 채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조 라이팅이 깜빡이며 주위의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일렁였습니다. 이들은 곧장 출구로 향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상구 버튼은 어째선지 작동하지 않았고 전화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친구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두려움에 질린 채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방 안쪽에서 느닷없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벽에 걸린 그림들이 하나둘씩 기괴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림 속 인물들이 그들을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 중 가장 침착했던 리더격 친구가 이성을 되찾고 다른 친구들에게 서로 손을 잡고 한 곳에 모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공포를 떨치기 위해 그들은 방의 중앙에 서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에 울리던 소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방은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이 눈을 떴을 때 놀랍게도 방은 처음 들어왔을 때와 똑같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방문이 다시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을 때 친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태연한 얼굴로 잘하셨어요. 성공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가도록 안내했습니다. 친구들은 카페를 나와 길게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체험이 그저 잘 짜여진 쇼였는지 아니면 진짜 무언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다시는 그 카페에 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카페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이들로 인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방 탈출 카페는 운영 중이며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들은 언제나 스릴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공포를 직접 체험하고 싶다면 한 번쯤 방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길 당부드립니다.